자,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 하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이 사람들은 대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안에서 그 지옥을 경험해 놓고 고작 2달 일한 윤석열을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어디 보니까 탄핵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학습 능력이 아예 결여가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준비했어요. 아주 간략하고 스피디하게 지난 5년간 여러분이 겪었던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다시금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나실 텐데, 야 진짜 이것들을 고세 2달 만에 잊어버리고 다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 문재인의 5년 동안 가장 국민을 힘들게 했었던 거,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으로 집을 못 사가지고 길거리에 나앉고, 집 살 거 못 사서 전세를 들어가고, 전세도 못 구해서 월세를 들어간 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에 손을 대자마자 급격하게 수직 상승한 집값, 여기 역삼의 어떤 집인데 84제곱미터짜리 17년 7월에는 실거래 7억 8천이었다가 지금 현 시점 매매가는 20억. 이거 당신들 잊었다고? 윤석열을 욕하시는 여러분들, 야 이거 잊었어? 이 어마무시한 부동산 가격 상승, 이거 하나라도 사실 퉁쳐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영상을 더 이어나갈 이유가 없는데 사실. 근데 뭐 이쪽 여러분들은 무지성 반대쪽 욕만 하는 분들이니까 친절하게 제가 또 다 꺼내드려야지. 저는 팩트로만 조집니다. 당신들처럼 거짓말 살살 섞어가면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자, 그 다음 탈원전 갑시다. 멀쩡하게 잘 가동되는, 그것도 혈세 수천억 들여서 박근혜 정부가 보수해 가동할 수 있는 원전 조기 폐쇄시켰죠. 근데 그냥은 폐쇄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덕지 경제성을 조작까지 하면서 판도라 영화는 덤으로 봐주고 무리하게 탈원전 시도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전기세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전 기술은 해외로 다 빠지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탈원전을 하면 전기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대통령 인수위 때 2번이나 받고도 국민들한테는 짬을 시켜버렸죠. 네, 그걸 이제 와서 들키고, 게다가 당시 국민들한테는 전기료 인상은 미비할 거라고 거짓말도 하고. 근데 이게 웬걸? 임기 말에 들어서는 이게 잘못된 걸 알았는지, 아니면 다음 정권에서 크게 때려 맞을 것을 알았는지 갑자기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태세 전환을 해버리죠. 네, 엄청난 태세 전환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런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힌 어마어마한 게이트와도 같은 사건, 네, 지난 문재인 정권의 업적 중 하나입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은 벌써 잊어버린 것 같지만. 자, 그 다음 문재인 정권 8호전의 나라 빚이 660조였는데 5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1100조로 늘었어.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 2017년에 660조 2천억 원의 국가 채무였던 게 2018년 680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나더니 2019년 723조 2천억 원, 2020년에는 846조 6천억 원, 2021년에는 967조 2천억 원, 그리고 올해 1075조 7천억 원.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윤석열을 욕하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자유로울 것 같아? 아이, 섭섭하게 그럴 리가 없지. 수많은 정권에서 쌓인 국가 채무가 문재인이 들어서기 전에는 660조에 불과했는데, 이거 박근혜 정권에서만 660조 만든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간 모든 정부를 통틀어서 쌓인 게 600조였는데 불과 5년 만에 문재인은 500조를 늘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끝날 때 보니까 여태까지 역대 정권에서 만든 국가 채무를 아주 가뿐하게 압살시켜버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돈을 대체 어떻게 이렇게 막 쓸 수가 있어. 뭐 국민 세금으로 메꾸면 되니까 이런 마인드였나? 여기 사진으로 보시면 보기 쉽게 더 잘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 정지해서 보시고요. 그나저나 여러분은 이걸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그 다음 연락사무소 빼놓을 수 없지. 여러분의 세금 170억이 공중 분해된 사건인데요. 북한의 연락사무소라고 아주 훌륭한 신축 건물을 뚝딱뚝딱 지어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공중에 한 줌 먼지로 되돌아가 버린 그 엄청난 사건, 다들 기억은 하시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이걸 왜 비판을 하냐고 되묻는 전 대통령의 클래스였죠. 만약 윤석열이 이랬어 봐, 눈에 아주 그냥 쌍심 지키고 달려들었을걸? 아,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코로나 요절복통 방역정책 시리즈. 태권도장은 운영이 되는데 합기도장은 운영이 안 된다고 한 적이 있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QR코드 찍고 들어갔을 시절에 백신 접종 한 사람의 핸드폰을 안 한 사람이 빌려가지고 찍고 들어가기도 했던. 집합 인원 제한도 4명까지는 되는데 5명부터는 안 된다고 하더만, 정작 음식점에 들어가 보니까 4명씩 따닥따닥 한 50명이 붙어 있어.
엄청난 방역이었죠. 가게 주인도 이해를 할 수 없었다던 그 방역. 다만 벌금을 때려 맞으니까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그때 그 시절. 9시까지는 장사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안 된다고 한 이것도 참, 9시까지는 코로나가 막 활기를 치고 9시 이후부터는 코로나도 잠자러 들어간다는 그 엄청난 방역. 헬스장만 오지게 규제를 해가지고 막 런닝머신 속도 6km로 뛰라고 하고, 진짜 지금 생각해도 개웃기네. 런닝머신 하면서 음악 듣는 건 좋은데 음악 100에서 120 bpm 유지하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기도 보시면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는 건 금지인데 빵은 허용합니다. 아파트 헬스장은 금지인데 사설 헬스장은 허용하고요. 목욕탕에서 사우나 이용은 금지인데 냉탕, 온탕 이용은 허용합니다. 근데 또 골프장에 있는 냉탕, 온탕은 금지해. 레알로다가 웃겨 돌아가시겠다. 아주 재밌었어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상한 방역으로 그 피해는 서민들, 즉 밑바닥 자영업자들이 온몸으로 받게 됐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은 벌써 잊으셨다는 사실. 자, 그 다음 그 유명한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켜서 온갖 사업자들을 휘청거리게 한 적도 있었죠. 덕분에 뭐 편의점주 같은 경우도 야간 알바 쓸 거를 무인 편의점으로 야간 운영하는 곳 많아졌죠. 이렇게 보시고도 겪고 있음에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시면 뭐 어쩔 수 없지. 자, 지금부터는 짧게 간략 지나갈 텐데 진짜 너무도 많아가지고 이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은 집 하나 사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정부 아래에서 일하는 LH 직원들, 그리고 그 위에 문재인 정부 권력자 그 누군가들은 미리미리 정보를 빼내서 온갖 돈방석에 앉은 LH 사태가 있었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미친듯이 몰려옴에도 큰소리 못하고 국내 미세먼지 정책만 강화한 문재인 전 대통령,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언도 했었고요. 중국은 대국이고 대한민국은 소국이니까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라는 믿기 힘든 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요. 연평도 공무원이 해상에서 총살을 당하고 불태워져 죽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월북으로 몰아버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있었고, 임기 내내 조사를 하고도 아직까지 진실을 인양해야 한다면서 세월호도 이용을 하셨었고요. 북한과의 평화를 외치면서 온갖 일을 추진하더니 결국에 돌아온 것은 아까 언급한 연락사무소 폭파, 그리고 수십 번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 개발의 재가동.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오른팔이었던 김경수 빵으로 가게 되고요. 정권교체의 시발점이 됐었던 조국 사태를 적극 엄호한 최악의 수를 택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마음의 빚이 있다며 그를 옹호한 실망스러웠던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로써 이념과 철학이 아예 부재함을 증명했었던 대통령으로 남게 됐고, 나라 빚이 어마어마하니 당연한 것이겠지만 종부세, 건보료, 전기세, 각종 세금이 인상됐고요. 대기업을 미친듯이 압박해서 임기 내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셨고, 별개로 윤미향 사태도 있었고요. 이재명의 수많은 의혹 관련 아무 소리도 안 한 우리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고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부동산이든 소득주도 성장이든 탈원전이든 아무런 성과가 없는 오히려 마이너스만 났던 무지성 정책들을 임기 내내 국민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그것이 잘못됨을 지적하는 국민들을 가차없이 모른 척했던 이게 참 잘못됐었던 거죠. 뭐다 아시다시피 저분의 그 의지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저 포함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중이지만, 근데 이거를,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불과 2개월 만에 잊어버리셨다고. 이걸 잊어? 어떻게 잊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야, 문재인 정권의 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단칼에 잊어버리고 김건희 손이 못생겼다, 김건희가 명품을 찼다, 윤석열이 헐렁한 바지를 입었다, 윤석열이 고개를 도리도리한다, 김건희가 팔을 흔든다, 김건희는 원래 못생겼는데 성형을 한 것뿐이다, 윤석열 손가락 삿대질한다, 대통령 부부 나토에 참석을 한다, 윤석열 도어 스태핑 하지 마라, 이런 걸로 트집 잡아서 저 모든 문재인의 업적을 잊은 채 노발대발인 당신들이 참 어떤 면으로선 정말로 대단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지난 5년간 우리가 겪었던 아주 일부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우리 이렇게 살았었어요. 이렇게 살았다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에 겨워가지고 악착같이 살아야만 하는 이 상황은 고작 2개월 된 윤석열이 여러분께 선물한 것이 아닌 전 정권 민주당 그리고 전 대통령 문재인이 안겨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샤인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바뀌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